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평가연구소 이만규 소장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10월 학평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시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공이 대체로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보면요. 국어인 경우는 공통과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공통적으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낯익은 작품도 있었고요. 낯선 작품도 있었는데 대체로 EBS 교재의 연계는 덜 됐고 다만 이제 하나 정도, 목동가 정도만 연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중세국어의 조사 결합 문제는 난도가 있었다고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 없었고요. 그저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 인물의 특징의 이해를 묻는 문제는 약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인 경우도 대체로 그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쉽게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고요. 고난도 문항은 여전히 공통 22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영어로 갑니다. 영어인 경우는요. 역시 그 난도가 비슷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문제 유형이나 문제 배열 같은 것들이 그대로 지난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답 고르기가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빈칸 추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국어 수학 10월 출제 경향을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측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평이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다만 국어인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국어는 좀 고난도 문항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마무리 한 달 잘 하시고요. 수능 시험 보는 날 여러분 기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며칠 전에 실시가 됐던 학력평가 10월 고1과 고2 수학 영역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같은 경우는요, 평이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능에서 저단원 단원들이 출제가 됐는데 도형의 방정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고난도 문항을 분석해 보면 21번 문제가 어려웠고요. 30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21번은 대칭이동,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공통 범위에서 수능과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됐고요.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만 그러나 수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위권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했지만 중위권은 어려웠다. 초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고난도 문항이 좀 있어서 중위권 여러분들은 시간 소요에 많이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수열, 연속, 도함수 등이 좀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항은 21번과 30번. 21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고요. 30번은 함수의 연속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0월 학력평가 고1과 고2의 수학 영역을 점검해 봤습니다. 10월 학력평가 영어 1, 2학년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어는요, 고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1등급 비율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 유형이나 배점 문항별 순서는 기존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지만 어휘의 수준이나 구문, 글의 소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어휘 수준이 높고 글의 소재 또한 고1이 풀기엔 좀 벅찼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렵게 나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수능도 그럴 거라는 건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특히 후반부에 쓰기 문제, 글의 순서나 문장의 삽입 문제가 난도가 높아서 정답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1이고요. 네, 다음은 고2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영어는요,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유형, 배점, 문항별 순서가 정리가 됐고요. 신유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의 소재나 문장이 구조, 어휘 수준, 정답의 단서를 찾아가는 논리성, 선택지의 명확성 등이 9월 환경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쓰기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돼서 정답을 찾는 데에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36번과 37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여전히 빈칸 추론, 글의 순서 파악, 문장의 위치 파악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직 고이니까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